잠깐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 하루 몇 시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간 중에서 진짜 집중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직장인이 하루 8시간 중 진짜 생산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고작 2시간 53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시간은 이메일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회의에 앉아 있고 SNS를 보고 멍하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근까지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 낡은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스마트워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스마트워크가 정확히 무엇인지, 세계 최고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업무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출근이 달라질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스마트워크 혁신 방안입니다. 스마트워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마트워크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느냐를 최적화해서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연근무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종합적인 혁신입니다. 오늘은 왜 스마트워크가 지금 이 시대의 필수가 됐는지, 세계에서 스마트워크를 가장 잘 실천하는 기업들의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현실부터 직시해 봐야 합니다.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오래 일한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래 일할수록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창의성이 감소합니다. 번아웃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번아웃을 공식 직업 관련 현상으로 분류했을 만큼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워크 혁신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인 이유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이었습니다. 2020년 갑작스럽게 전 세계가 재택근무를 강제로 실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많은 일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전면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하이브리드 근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란 사무실 근무와 원격 근무를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하이브리드 근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경쟁 전략이 됐습니다. 자, 세계에서 스마트워크를 가장 앞서 실천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핵심 원리를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워크 혁신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라는 협업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억 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동시에 자신들의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혁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지사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는데 생산성이 무려 40% 향상됐습니다. 5일 일할 때보다 4일 일할 때 더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루를 쉬게 되면 나머지 4일에 더 집중하게 되고 회의를 줄이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고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실험 결과는 일하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성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직원들이 언제 가장 생산적인지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워크플레이스 애널리틱스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개인마다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은 늦은 밤에 가장 잘 일합니다. 그 시간을 파악해서 중요한 업무를 그 시간에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틀라시안이라는 호주의 소프트웨어 기업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틀라시안은 지라, 컨플루언스 같은 협업 도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팀 애니웨어라는 정책으로 직원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던 개발자가 발리로 이사해서 일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직원이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도입 후 아틀라시안의 직원 만족도는 크게 올라갔고 우수 인재 유치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특정 도시에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없어지니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시간대가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 문제, 문화 차이, 극복,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방식 정착 등 풀어야 할 숙제들도 함께 생겼지만 이 도전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협업 방식이 더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카오는 메타버스 오피스와 원격 근무를 결합한 독특한 근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자신의 업무 특성에 맞게 어디서 일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네이버는 제주 글로벌 리조트에 업무 공간을 만들어 직원들이 워케이션, 즉 휴가와 업무를 결합한 형태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다를 보며 일하면서 생산성도 유지하고 삶의 질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두 기업이 국내 최고의 IT 기업으로서 스마트워크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워크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전략은 딥워크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딥워크라는 개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컴퓨터 과학자이자 작가인 칼 뉴포트가 주창한 개념인데요. 인지적 요구가 높은 업무에 방해 없이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딥워크 상태에서 2시간 집중하는 것이 방해받으면서 8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문제는 현대의 직장 환경이 딥워크를 극도로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슬랙 알림, 이메일, 카카오톡, 회의 요청, 동료의 말 걸기가 끊임없이 집중을 방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 집중이 깨지면 다시 집중 상태로 돌아오는데 평균 23분이 걸립니다. 하루에 알림을 10번 받으면 집중력 회복에만 4시간 가까이 쓰는 셈입니다. 딥워크 시간을 만들려면 매일 2시간에서 4시간은 모든 알림을 끄고 회의를 잡지 않고 오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업무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마트워크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회의 문화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큰 시간 낭비로 꼽는 것이 불필요한 회의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회의에 피자 2판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피자 2판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는 회의는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한 회의라는 것입니다. 회의 인원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 속도는 느려지고 책임은 분산됩니다. 구글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를 명확히 합니다. 목적 없는 회의는 애초에 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마트워크에서 회의 혁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회의 참여자를 최소화하고, 시간을 30분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결론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회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잘 정리된 문서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전략은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란 실시간으로 즉각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소통 방식입니다. 이메일, 슬랙 메시지, 녹화된 영상, 문서로 공유하는 것이 비동기 소통입니다. 반대로 전화, 화상회의, 대면회의는 동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스마트워크 환경에서는 비동기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동기 소통은 꼭 필요할 때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에어비앤비, 긴랩 같은 글로벌 원격 근무 선도. 기업들은 모든 중요한 정보와 결정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나중에 문서를 보면 무엇이 논의됐고 어떤 결정이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쌓이면 조직의 지식 자산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직 실시간 소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슬랙 메시지에 즉각 답하지 않으면 불성실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 스마트워크 혁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AI와 협업 도구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AI는 스마트워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AI가 자동으로 정리하고, 이메일 초안을 AI가 작성하고, 데이터 분석을 AI가 해주고, 코드를 AI가 작성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업무 처리 능력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션 AI는 문서 작성과 정리를 도와주고, GitHub 코파일럿은 개발자의 코딩 속도를 두세 배 높여주며, 클로드,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리서치, 글쓰기, 아이디어 발상에서 혁신적인 도구가 됩니다. 슬랙, 팀즈, 아사나, 노션 같은 협업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팀 전체의 업무 흐름이 투명하게 보이고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중복 작업과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줄어듭니다. 이 도구들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팀 생산성이 20에서 30% 향상됐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에너지 관리를 시간 관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관리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전되어 있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가장 기본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판단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짧은 휴식을 업무 중간에 갖는 포모도로 기법, 명상과 마음, 챙김 등이 에너지를 관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스마트워크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상태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최상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에너지 관리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개인 업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일하느냐가 얼마나 잘 일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집에 전용 업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노트북을 열고 일하면
수면과 일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좋은 의자, 적절한 모니터 높이, 자연광이 들어오는 환경, 소음 차단 헤드폰이 집중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사무실 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집중 업무 시간에는 헤드폰을 끼거나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해서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해서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집중력과 에너지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스마트 워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결과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직장에서는 아직도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얼마나 오래 자리를 지키는지가 성실함의 기준이 됩니다.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퇴근하지 못하는 문화, 일이 없어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 문화가 여전히 많은 조직에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몇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달성했느냐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OKR, 즉 목표와 핵심 결과, 지표가 이 결과 중심 업무 방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구글, 인텔, 링크드인 같은 기업들이 채택한 OKR은 분기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측정 가능한 핵심 결과로 구체화해서 팀 전체가 같은 방향을 보게 합니다. 결과로 평가받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직원들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7가지 전략을 개인 차원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 차원에서 뒷받침되어야 진짜 스마트 워크가 가능합니다. 리더가 칼퇴근을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결코 일찍 퇴근하지 못합니다.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근하는 직원을 더 성실하다고 보는 리더가 있는 조직에서는 스마트 워크가 뿌리내리기 어렵습니다. 문화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리더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이슬란드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주 4일 근무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부문 직원 2,500명을 대상으로 주 35에서 3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향상됐고 직원들의 번아웃이 줄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이 개선됐습니다. 이 결과에 고무된 아이슬란드는 지금 전체 노동자의 86%가 주 4일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도 61개 기업이 참여한 주 4일 근무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참여. 기업의 92%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주 4일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카카오, H&컴퍼니 같은 IT 기업들이 격주 4일제나 월 1회 4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면적인 도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도 스마트 워크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워크와 베케이션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은 여행지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노트북을 열고 일하고 오후에는 관광을 즐기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워케이션을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제주, 강원도, 전남 등 지자체들이 워케이션 전용 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만들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 단순한 트렌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일하는 장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일은 책상 앞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문화도 스마트 워크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노트북 하나로 전 세계 어디서든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터, 개발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같은 직군에서 특히 많습니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나라들이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특별 비자를 만들며 이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격 근무와 디지털 도구의 발전으로 점점 더 많은 직업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크가 가져오는 도전과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재택 근무와 원격 근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업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집에서 일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협소한 주거 공간에 사는 경우 재택 근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팀 문화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면 환경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격 근무 환경에서 일과 삶의 경계가 오히려 더 흐려져서 더 오래 일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개인에게 맞는 스마트 워크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보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일할 때 중요한 회사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개인 기기를 업무에 사용할 때 보안 취약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VPN 사용, 이중 인증 설정, 중요 파일, 암호화 같은 기본적인 보안 습관이 스마트 워크 환경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긴 근로시간 대비 낮은 생산성 문제는 스마트워크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 4일제 실험, 아틀라시안의 완전, 원격 근무, 카카오와 네이버의 하이브리드 근무가 스마트워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딥워크 시간 확보, 회의 문화 혁신, 비동기 커뮤니케이션, AI 도구 활용, 에너지 관리 환경 최적화, 결과 중심 업무, 이 7가지 전략이 스마트 워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슬란드와 영국의 주 4일 근무 실험이 증명했듯이 덜 일해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스마트 워크는 단순히 일하는 장소나 시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철학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을 파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것,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스마트 워크의 본질입니다. 그 변화는 조직이 만들어야 하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비즈니스 혁신, AI, 미래 트렌드에 관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으니 알림 설정 켜두시고 함께 성장해요. 여러분의 스마트워크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은 팀장이라면 무조건 봐야 합니다. 회의만 하고 결과가 없는 팀,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팀이 왜 망하는지, 세계 최고 기업들이 쓰는 민첩한 팀 개발의 비밀 다음 편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